자, 2020년 4회 가스산업기사 제1과목 연소공학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가연성 물질을 공기로 연소시키는 경우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높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산소 농도를 높게 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연소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 속도 자체는 빠르게 됩니다. 그죠? 연소 속도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발화 온도, 지금 보기에서 나오는 발화 온도. 발화 온도는 그러면 연소가 잘 되게 한다는 의미 자체는 발화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낮게 되니까 연소가 더 빨리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화염 온도. 화염의 온도는 당연히 뭡니까? 높아지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점화 에너지. 점화 에너지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소가 활발하게 잘 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2번에 연소 속도는 빠르게 되고 발화 온도는 낮게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위험 장소라고 한다. 다음 중 제1종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자, 위험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험 장소는 0종, 1종, 그 다음에 2종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그래서 0종의 경우는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그죠? 장기간 위험 분위기가 지속되는 장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보면 1번 같은 경우가 0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농도가 연속해서 폭발하는 게 이상이 되는 상태 이렇게 되겠고요. 자, 1종 같은 경우는 종종 체류해서 그죠? 종종 체류를 해서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에 이게 1종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종 장소는 설비의 파손 또는 오조작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 분위기가 단시간 그죠? 단시간 존재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비의 사고로 인한 파손 이런 내용도 있죠. 그 다음에 환기장치 이상 마찬가지죠. 이게 장비의 어떤 이상이죠. 이렇게 봤을 때 3번과 4번은 2종 장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종 장소는 2번의 내용이 되겠다. 자, 3번에 화재와 폭발을 구별하기 위한 주된 차이점은 자, 이것은 1번의 에너지 방출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소라는 것은 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폭발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위의 공기의 밀도, 압력, 속도 이런 것들이 변하는 현상. 그래서 에너지 방출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화재와 폭발을 구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에 메탄 60%, 에탄 20%, 프로판 15%, 부탄 5%인 혼합가스 공기 중 폭발 하한계는 약 얼마인가? 각 성분의 폭발 하한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르샤틀리의 법칙이죠. 혼합가스 폭발 하한계. 그죠? L분의 100은 그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점점점 그죠? 뒤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L분의 100은 첫 번째 그죠? L 하한 첫 번째 메탄의 하한 5입니다. 그죠? 5분의 메탄 60%죠. 60%. 자, 60. 자, 그 다음에 에탄 3분의 2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로판 2.1분의 15. 그 다음에 부탄 1.8분의 5.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제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가 나오게 되겠다. 그죠? 예, 이거는 3.5%.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다음 반응식을 이용하여 메탄의 생성률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탄소, 수소의 완전 연소식과 그 엔탈피 변화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탄의 완전 연소식에서 엔탈피 변화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반응 엔탈피, 우리 반응 엔탈피 자체는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응물의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 엔탈피 마이너스 반응물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성물이라는 것은 뭐냐? 생성물이라는 것은 지금 나오는 뭡니까? 생성열을 계산하게 되면 97.2 그죠? 탄소를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엔탈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57.6 수소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탄소가 연소했을 때 CO2 생성됐죠. 수소 연소해서 H2O 생성됐습니다. H2O는 2몰이죠. 그죠? 그러면 97.2 플러스 57.6 얘는 2몰이니까 곱하기 2다. 그죠?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흡열이냐 발열이냐 그 반응에 따라서 발열 반응이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우리가 음수 이렇게 하고요. 흡열 반응은 양수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다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응물을 빼줍니다. 반응물의 엔탈피 마이너스 194.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빼주게 되면 18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메탄의 연소는 뭡니까? 흡열 반응,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우리가 메탄 자체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 엔탈피 변화량에 뭐 음수 기호를 넣어준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다음 중 자기 연소를 하는 물질로만 나열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증발 연소 이렇게 있고요. 증발 연소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액체 연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액체 연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유 이런 것들. 경유는 증발 연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프탈렌은 고체 연료지만 이제 증발 연소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연료의 경우는 분해 연소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분해 연소, 뭐 표면 연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석탄, 플라스틱 이런 것들 분해 연소합니다. 분해 연소. 그죠? 그래서 자기 연소만 하는 물질을 골라라 이러면 답은 2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체 연료 같은 경우는 또 프로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게 확산연소죠. 확산연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자기 연소만으로 하는 물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가연성 물질을 공기로 연소시키는 경우에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높게 하면 연소 속도와 발화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앞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산소 농도가 높게 된다 그러면 연소가 잘 되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소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죠? 빠르게 되고 발화 온도는 뭡니까? 발화라는 건 이제 불이 붙는 그죠? 불이 붙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온도가 되겠죠? 그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연소가 잘 된다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8번에 메탄 85%, 에탄 10%, 프로판 4%, 부탄 1%의 조성을 갖는 혼합가스의 공기 중 폭발 하한계는 약 얼마인가? 자,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가스들의 어떤 그 하한값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탄을 보게 되면 폭발 하한은 5. 자, 5분의 8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탄 3이 되겠죠? 10 플러스 그 다음 프로판 2.2입니다. 그죠? 2.2에 4%. 부탄 그죠? 1.8에 1%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오는 온난가스 하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약 4.4, 1번이 되겠습니다. 9번에 다음 중 가연물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열전도율이 작을 것 그죠? 열전도율이 작아야 된다. 열을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연소가 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클 것.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수록
열에 의해 쉽게 연소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의 설명이 틀렸다.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 되고 발열량이 커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소 범위에 대한 온도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온도, 연소 범위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을 때 열의 발열 속도가 방열 속도보다 빠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온도가 높을 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열 속도는 방열 속도보다 크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나오죠. 온도가 낮아지면, 자, 반대가 되겠죠. 그죠? 예, 발열 속도가 방열 속도보다 작다. 그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연소 범위는 좁아지거나 없어진다. 연소 범위는 좁아지거나 또는 없어진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영향으로 봤을 때 맞는 설명은 4번에 온도가 낮아지면 방열 속도가 빨라져서 연소 범위는 좁아진다. 그죠? 또는 없어진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11번에 다음 중 물리적 폭발에 속하는 것은, 자, 물리적 폭발, 그죠? 기체나 액체의 팽창 또는 상변화, 압력의 발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인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폭발, 압력 폭발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화학적인 폭발, 물리적 폭발과 다른 화학적 폭발이 있죠. 그래서 물체의 연소, 분해, 중합 이런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화 폭발, 분해 폭발, 중합 폭발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 폭발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물리적 폭발은 2번에 폭발적 증발, 그죠? 증기 폭발, 그죠? 2번에 증발에 의한 증기 폭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12번에 가연성 물질의 인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에 최소 점화 에너지가 높을수록 인화 위험이 커진다. 최소 점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인화 위험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점화 에너지가 작아지면 최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소의 어떤 에너지가 되겠죠. 그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에너지의 양이 많아진다,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불이 잘 안 붙겠죠. 뭐 조금의 에너지로도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죠? 근데 최소 점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아주 소량의 에너지로도 인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2번의 설명이 틀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공기비가 적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공기비가 적다. 공기비라는 것은 이론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기량. 공기비가 적어진다는 의미는 실제 공기량이 이론 공기량보다 작아진다. 실제 공기량이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연소용 공기가 적어진다. 연소용 공기의 공급이 작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미연소 또는 불완전 연소, 그죠? 연소가 제대로 안 되는 연소용 공기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에 연소실 내의 연소 온도가 저하된다. 자,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매연이 발생하고 폭발사고, 그러니까 미연소가 되면서 미연소 가스로 인한 폭발사고 위험성이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 미연소로 인한 열 손실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소실 온도가 저하되는 것은 공기비가 클 때 연소하지 않은 공기가 열을 뺏어서 나가기 때문에 연소실 온도가 저하가 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방폭구조 종류 중 전기기기의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넣어 유면상에 존재하는 폭발성 가스에 인하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는, 자, 기름 속에 넣어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뭡니까? 유입 방폭구조죠. 유입 방폭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그대로. 뭐, 압력 방폭구조, 이렇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내부의 압력을 유지해서, 그죠? 내부의 압력을 유지해서 외부의 가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 구조다. 그죠? 그게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내압 같은 경우는 내압, 그죠? 내압이라는 것은 이제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그 압력을 견디는 것을 얘기를 하죠. 견디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증이라면은 뭡니까? 주요 구조부를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름이 나오게 되면 유입 방폭 구조다. 자, 15번에 연소 한계, 폭발 한계, 폭경 한계를 일반적으로 비교한 것 중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맞는 설명은 연소 한계 2번의 연소 한계와 폭발 한계는 같으며 폭경 한계는 한계보다는 넓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소 한계와 폭발 한계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연소가 일어나는 한계점, 상한과 하한, 이 자체가 뭐냐면 폭발이 일어나는 상한과 하한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 한계 또는 연소 한계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폭경 한계라는 것 자체가 폭발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폭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폭경 한계보다는 넓다. 이 두 개가 넓다. 그래서 폭경 한계는 폭발 범위 내, 폭발 범위 내에 존재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의 설명이 되겠다. 자, 16번. 어떤 반응 물질이 반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흡수해야 하는 에너지의 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그것은 우리 2번의 활성화 에너지. 그죠?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적은 열에 의해 쉽게 연소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답이 되겠다. 자, 17번에 연소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4번에 발열 반응과 함께 흡열 반응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는 것을 우리가 발열 반응,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그죠? 열을 흡수하는 반응, 이렇게 흡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흡열 반응도 포함이 된다. 연소열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상태에서 기체 1세제곱미터는 약 몇 몰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1몰당 최적은 22.4리터로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면 1세제곱미터의 기체는 몇 몰이냐 이랬으니까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죠. 1000리터이기 때문에 1000을 22.4로 나누어주면 약 44.6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1몰당 최적 22.4리터가 되겠고 1세제곱미터는 몇 몰이냐 이랬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꾸면 1000리터가 된다. 그래서 1몰의 최적 22.4리터로 나누어주면 몰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불꽃 중 탄소가 많이 생겨서 황색으로 빛나는 불꽃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탄소가 많이 생겨서 황색으로 빛나는 불꽃은 휘염이 되겠습니다. 휘염. 그래서 휘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측류염 이러면은 유량이 적게 되어서 그 흐름이 측류인 경우에 그 화염의 형상을 얘기한다. 그죠? 측류. 그죠? 일정하게 올라가는 측류입니다. 그죠? 측류형으로 그 흐름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불꽃. 이렇게 되겠고요. 환원염이라는 것은 뭡니까? 연소가 덜 되어서,
산소가 부족해서 불안전 요소 했을 때 그때의 염, 불꽃을 환원염이라고 합니다. 그죠? 확산염은 확산 연소하고 있을 때의 염, 불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1번. 자, 20번 LP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3번에 액체 비중은 물보다 무겁고 기체 상태는 공기보다 가볍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액 비중이 되겠죠. 액체 상태일 때 우리가 액 비중, 그러면 LPG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판과 부탄이죠. 부탄. 그래서 액 비중 같은 경우는 프로판이 0.508이 되겠고 부탄 같은 경우는 0.584. 그죠? 그러니까 물보다 가볍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비중이 됩니다. 그죠? 가스 비중의 프로판 같은 경우는 1.52, 부탄의 경우는 2.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기체 상태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운 것이 되겠죠. 지금 거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